예상대로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는데 카톡으로 줬는데 지시는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상식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구두, 카톡, 전화 다양한 방법으로 휴가를 승인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고 그랬는데 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아들 둘을 군대를 다 보냈고 카톡으로 그 휴가 신청한다고 근데 들어본 예가 없는데 예. 이번 사건에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 지금 의원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요. 어제 또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는데 자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국민의힘 측은 뭐 추 장관이 계속 거짓말했다 이렇게 추궁했고, 근데 이제 추 장관은 이건 뭐 디지털 포렌식에서 드러난 사실뿐이고 기억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먼저 제가 할까요? 예, 박성현 먼저. 예. 예. 저는 뭐 추미애 장관 사건은 상식의 눈으로 네.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남국 의원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문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됐다. 네.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래 걸린 이유가 검찰에서 8개월 동안 수사를 안 하고 예. 뭉개놓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팩트는 간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네. 달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끌게 됐던 부분인데 기억에 포렌식을 했고 3년 전이라서 기억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위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흔히 많이 쓰는 얘기들입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팩트 위주로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발표할 때 그 뭐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네. 카톡을 내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담당 검사나 검찰의 누군가가 예. 무혐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다음에 다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이 팩트가 묻힐까 봐 그 카톡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그때 당시에 대표께서 네. 보좌관한테 그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예. 카톡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 검찰이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카톡으로 줬는데 지시는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팩트는 줬다는 겁니다. 네. 팩트를 보고 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의 눈에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님께서 이런 논란이 계속된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과를 분명하게 좀 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논란이 계속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요. 상식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만약 병가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민원실로 전화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연통 기록이나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 담당 지원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실로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의 그 내용은 그냥 연장 휴가와 관련되어서 병가가 어떻게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휴가권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지역 대장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휴가를 병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이라든가 전화 승인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도 구두, 카톡, 전화 다양한 방법으로 휴가를 승인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신 분들이 31살, 32살 그리고 지금 대령으로 전역하신 다 전부 다 민간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군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라는 진술을 분명히 군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명예를 걸고 하신 거라고 전 보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 이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군인이 쓸 수 있는 개인 연가를 쓸 게 아니라 우리 군대에 가보신 분들이 잘 알 거예요. 지휘관들이 그냥 포상휴가, 특별휴가 마음대로 줄 수 있잖아요. 청소 잘했다라고 특별휴가 주고 뭐 잘했다라고 특별휴가 줄 수 있는데 그런 포상휴가, 특별휴가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쓸 수 있는 개인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압이나 특혜가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방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고 그랬는데 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아들 둘을 군대를 다 보냈고 특전사에 보냈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저희 상식으로는 휴가 연장하는 거를 전화하고 카톡으로 한다. 이거는 상식에 맞질 않아요.
그런데 카톡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화도 해보려고 그랬고 우리 아들 군대에 네. 전화 연결도 우선 안 되고요. 번호 알기도 매우 어려웠고 카톡으로 그 휴가 신청한다고 근데 들어본 예가 없는데 예. 이번 사건에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모든 진술이 외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명예훼손으로 소송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군인들이 외압이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고요. 네네.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국민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카톡으로 연장 해보셨습니까? 저는 못 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둘 다 군대에 있지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전화나 아들이 군대 카톡으로 다니고 있어요. 군대 전화나 카톡으로 입대해 무조건 있습니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외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카톡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뭐 카톡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대개는 전화로 이 지역 장교 뭐 선임 병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왜 안 되냐라고 하면 왜 안 되냐라고 하면은 좀 정말 과거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방부에서 아예 부모님을 위한 육군 밴드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별로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밴드에서는 부모님이 들어와가지고 자유롭게 아이들의 병가와 관련된 부분도 물어보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베개를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베개 보낸다라고 하면서 소대장에게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이 부대 사진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소대장이나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우리 아이가 모자를 안 썼냐 모자 안 쓴 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시고 연락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눈으로 군부대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병가 자체가 진단서 없이 했던 거 아니냐라고 막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진단서도 공개가 됐고 휴가와 관련되어서도 병가와 휴가 연장이 전부 다 근거 일시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그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의힘에서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이 사건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네. 생각은 하지만 마무리가 예. 됐습니다.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무리됐습니다. 예, 밴드에 올라가서 군에 있는 자식들한테 뭐 베개 보내주고 이런 건하고 네.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네. 않았다가 이게 뭐 카톡으로 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보내보셨습니까? 저는 아들 둘 보냈고 지금 특전사에 복무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걸 카톡으로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지금 의원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 해당 부대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네네. 많았었고 네네. 예. 육군 부대 다른 부대로 전체로 넓혀서 예. 보더라도 수천 건의 이런 전화 승인이 있었다라고 국방부에서 해명을 했기 뭐 때문에 지원 이 장관 문제 가지고도 전화번호조차도 문제가 모릅니다. 아닐 것 그런 거 자, 받은 적이 추미애 없습니다. 장관 자 예. 아들 관련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제 국감 정무위에서 있었던 옵티머스 사태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정치 맛집 국수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 국수대담 2부 주제 들어갈게요. 자, 어제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 여권 인사들이 뭐 연관이 있다 이런 뭐 문건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 근데 이런 문건 이게 내부 문건이라서 이게 뭐 이건 가짜다 또 얘기하셨고 또 금감원 조사에 대한 뭐 허위 문건이라는데 뭐 신빙성 있다 보시는지 혹시 이 문건 자체에서 일단 얘기를 해보시죠. 아 예. 예, 예. 이거는 뭐 문건은 신빙성 여부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수사하는 쪽에서 문건을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 조작된 여부가 있는 것인지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예. 내용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뭐 청와대 실세를 포함한 뭐 20여 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예. 뭐 뇌물이 주고 간 정황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건이 조작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건 뭐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예. 이제 가짜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요. 네. 언론 보도에서 이제 기사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미 여기에 누구 어떤 이름이 들어간 실명은 나와 있지 않다라고 그것은 언론 보도 국민일보나 중앙일보 저는 확인이 중앙일보 됐고요. 단독에서 봤는데 실명은 예. 거론되지 않고요. 예. 추정되는 사람들 이름만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이게 그 문건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짚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해당 작성된 문건의
진위 여부를 좀 따지려면 사실은 그 팩트를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지만 네. 팩트 확인하기 이전에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문건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 문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에서 이 문건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문건이 작성된 시점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점이요. 예, 네. 작성된 시점이 검찰 수사와 그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진 한 5월 이후에 네. 작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조사나 이런 수사를 대비해 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문건 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문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진짜 있었는지 정말 맞는 것인지 작성자와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 뭐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네. 일부 확인해 보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좀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금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사건이고 네. 정말 서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낱낱이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옵티머스라는 게 그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낸 사람들 1000여 명으로부터 네, 네. 5천억 가까운 돈을 모았다가 다 날리고 판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5천억 돈도 어디로 나갔느냐. 이 서민들의 아픈 마음이 들어있는 펀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낱낱이 다 밝혀져야 되고 네. 문건에 관한 문제도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몇 개가 좀 사실이 안 맞다고 해서 이 문건 못 믿는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문건에 나와 있는 거명된 사람들 네. 내용들 팩트를 하나하나 검찰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서 투명하게 좀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명된 사람이 이제 네. 한 명 이제 강기적 전 수석 네네. 예, 그거는 이름이 뭐 나왔는데요. 옵티머스는 그건 라임이죠. 라임인 그건 건데 라임. 그건 예, 라임이죠. 예.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어제 강기정 전 수석이 이제 네. 고발을 이미 했더라고요. 예. 이제 고발한 이유는 음. 이미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전달했다라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막 이제 언론에 이제 마치 보도가 된 아니 것처럼 중간에 전달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또 호텔에서 5천만 원이던 뭐 저 가방을 전달하는 것이 호텔 CCTV 찍혔다는 것이고 중간에 전달한 이모 대표 광주 MBC 사장하시던 그분은 그 전달했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달 안 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CCTV에 찍혔는데 안 했다라고 이 진술을 그러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중간에 검찰 수사가 하지 자기가 않았다는 중간에 거죠. 5천만 원 가져갔다 이건 이제 이런 그 얘기인가요? 사고가 났는지는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예.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어제 언론 겁니다. 보도는 전달을 했고 그 자리에서 뭐 김상조 저 실장한테 전화한 것까지도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 아닙니다. 그 전달하지 결과가 않았다는 거기 보도가 때문에 사실이 아닌가요? 예, 이제 그거는 그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좀 지금 진술들이 다 사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요. 네. 이제 라임 그 관련 따로 좀 시간이 나면 얘기를 네, 하고요. 자 어제 그 저 국감에서 나온 또 다른 핵심 내용이 이제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 사후 신청에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입니다. 그 이를테면 뭐 이혁진 대표에서 양호전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될 때 뭐 이게 뭐 이를테면 뭐 이현재 전 부총리 이름이 지금 거명됐죠. 중심으로 뭐 뭔가 좀 뭐 뒷배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 뭐 이미 구속된 윤 변호사의 부인은 이모 행정관,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9.8%의 옵티머스 지분을 갖고 있다가 차명 전환을 했던 건이고요. 네. 이 건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주주 변경 문제, 네. 이건 뭐 녹취록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금감원 직원이 1층까지 내려와서 네. 그 서류를 받아갈 테니까 뭐 5시까지 꼭 오시라 이렇게 통화한 게 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건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융위원회 1층에 CCTV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CCTV를 딱 열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5시에 서류가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거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제 그 네. 은성수 금융감독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전화를 한 그 담당 그러니까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 과장이 과장이 아니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예, 뭐 예.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내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받으러 갔다라고 한 사람은 행정적인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네. 보안상 이유 때문에 1층까지 갔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예. 친절을 이유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좀
좀 해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혜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손님이 찾아오면 기본적으로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고 마중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네. 또 덜 바쁘면은 어떨 때는 의원회관 2층에 그 입구까지도 가기도 하고 또 덜 바쁘고 좀 산책해야겠다라고 하면 정문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층까지 뭐 서류 받으러 나갔다라는 것만으로 특혜다, 의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아침 신문에는 네. 1층에 내려간 것 넘어서 네. 여러 가지 또 컨설팅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는 녹취록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 특종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뭔가 허가나 이렇게 설립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관계 공무원과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공무원이 설명해 준 걸 가지고 막 컨설팅 해줬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뭘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설명을 못 해주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 컨설팅이라는 때문에 단어는 언론에 네. 쓴 게 아니라 이것을 공무원이 쓴 자, 단어예요. 기사로 이렇게 네. 해버리기 자, 때문에 두 의원님 지금 국수 대담이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 이런. 네. 자, 첫 국수 대담 다음 주에 더 열띤 또 토론 또 하죠 뭐.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